근데 이제 슬슬 빅텐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야권 안에서 시끌시끌 잡음이 좀 들리긴 해요. 네. 예. 우선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 기사를 봤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겠다. 친문과는 손 못 잡는다라고 어제 선언하셨어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호남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말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호남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 호남 민심은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예.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말했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30명에서 40명가량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10여 명이 손학규 전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다라는 설 그 정도가 아니라 3, 40명과 얘기해봐도 똑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더라.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10명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 뉴스가 홍수로 쏟아지는데 맞아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을 확인했는데 예. 내가 왜 나가냐. 오른팔 왼팔조차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일 없다. 나갈 일 없다. 오른팔 왼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 출신. 누굽니까? 그럼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네, 거기까지.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네. 강훈식 의원? 강모. 강모. 김모. 김병욱 의원? 네, 이렇게 김모.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 왜 나가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시쳇말로 뻥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뭐 의견과 주장들이 우죽순으로 나오는데 예. 저는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당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분이 안 계시니까 반론을 못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예. 이화에 대해 어떻게 합격했죠? 부정 입학했다고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속속. 들어가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칙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의 대선 룰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선 룰 규칙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죠. 정유라처럼. 아이고 그렇게. 근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사실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많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헌 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왕적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게 누구 발언입니까? 네? 박지원 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지원 대표 발언이죠. 그리고 2달 후에 예. 개헌하자. 즉각 지금 개헌하자라고 당론을 정했거든요. 2달 후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죠. 자, 근데 개헌이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면 백보 청보 양보해서 개헌을 합의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10일이 걸려요. 예. 넉 달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때 대선 치러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알 텐데 개헌 얘기하는 건 명분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자, 그것은 깃발에다가. 예. 자, 촛불 집회 때도 막 깃발이 보이잖아요. 모이라고. 보이죠. 개헌이라고 쓰고 깃발로 모이는 겁니다. 깃발을 하나 들어서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깃발에 쓸 말이 없으니 지금 개헌이란 말을 거기서 쓴 것이다. 그렇습니다. 깃발용입니다. 깃발용이다. 네. 그럼 어쨌든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큰 경선판 벌여서 시끌시끌 이슈 만들어지고 이러면 힘이 실리는 건 맞지 않아요?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
대선 때 예. 공약을 걸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그 의지가 부족하다. 시기가 뭐 문제냐. 그럴싸하잖아요. 아하. 그렇게 개헌을 얘기한 분들은 대선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들의 저는 루저들의 연합에 합창이다 이렇게 봅니다. 루저들의 연합.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긴 갈 것 같으세요? 10명을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긴 갈 것 같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나갔잖아요. 나갔죠. 네,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고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개보당이나 예. 국민의당이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갈 것을 예상해 놓고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결국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갈 거라고. 안희정 지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냐. 손학규 대표 정계 은퇴하셔라. 이러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뭐 챙챙한 칼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동지는 해마다 오죠. 12월 달 되면. 그분에서 12월 달마다 새로운 팥죽을 먹고 싶어 하는 분 같은데 만덕산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덕산이 하산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굴에서, 네, 토굴에서. 네, 하산하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네, 그분은 항상 지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죠. 저류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줄은 몰랐죠. 본인들도 그렇죠. 몰랐겠죠. 그렇죠. 그때 일주일 전쯤 하산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지원 유세를 하고 그랬으면 돕는 모습을 보였으면 근데 질 줄 알았죠. 몸을 사린 거예요, 그러면? 사렸다고 보세요. 짱을 봤죠. 짱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를 봤죠. 눈치를 네. 봤다. 네, 근데 잘못 봤죠. 아하. 거기서 한번 타이밍을 잃었고 네. 이번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다시 만덕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토굴로 들어가게 될 네. 것이다. 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 이번에도 토굴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박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예. 그때 국무총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국무총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센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하고는 상당히 좀 비껴서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네. 많은 촉을 잃었어요. 촉을 잃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안희정 지사처럼 그분은 그냥 지금 정계 은퇴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판에 한 번 더 뛰어드는 것보단 정계 은퇴 쪽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탈당 이후에 예. 더 이상 오르막길이 없다.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지금 국무총리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10명 이상 뭐 탈당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없습니까?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하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넘어서고 있고 이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내려서 국민의당으로 갈 정도의 선택을 할 의원이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원래 대선 전에는 분당과 탈당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천과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원래 이합집산하면서 정당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예. 지금은 워낙 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에서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 분들이 지금 개보신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개보신당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안 됩니까?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꼭 좀 불러달라고 그쪽 그것을 분들이. 빨리 발음하면 개보신당이 돼요. 개혁보수신당은 어쩔 수 없이 분당한 거지만 대선 앞두고는 그렇게 갈라지는 일이 많지 않다. 네, 흔치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다.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 따라 나갈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다. 빅텐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반기문 총장 오면서?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마도 반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 1월 12일 날 온다고 했고요. 제가 어제 그 측근인 오준 대사 인터뷰했는데 권력 의지도 상당히 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시사전에서 23만 달러 수수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박연차 리스트에 네. 뭐 있었다 어쨌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 즉각 사법 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 이걸로 즉각 고소를 하거든요. 예. 지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중재회 제소 정도만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예. 그 23만 달러 수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언론중재위로 가면 그냥 이거 반론 뭐 이렇게 조치를 정정보도, 예, 예. 반론보도. 그래서 자신의 반론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는 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초반부터 예. 상당히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신천지 유관단체에 지금 동영상이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검증의 터널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허. 또 하나는 그분은 참모 스타일이었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외교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은요. 예. 자기가 스킨십을 통해서 확보한 열성적인 지지층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스킨십을 통해서 계속 이쪽에서 구르면서 그야말로 그런데 속된 지금 말로. 반기문에 대한 지지는 예. 반기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예를 예. 들면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예.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다가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이 없이 허상 어떤 이미지 거품 보고선 좋아하는 거다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는 별명이 뭐죠? 기름장어잖아요. 예, 예. 기름장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회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퇴추이를 보다가 출마 안 할 가능성도 반 정도 된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조차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만약 거기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당선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고. 자, 그리고 반기문 같은 제3의 후보가 예. 출마를 하려면 보통 정당을 창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대선의 타임 스케줄상 예. 정당을 창당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박당 그리고 개보신당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네, 개혁보수신당. 예, 예. 국민의당. 예. 셋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갈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뭐 개혁보수신당이 그나마 유력하죠.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예. 유승민 씨가 견제구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가 벌써 맞아요.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예. 자, 꽃가마 타고 환영을 해도 갈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거기에 터줏대감들이 당신 오지 마.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거를 의지로 뚫고 예. 지름탕에서 굴러보지 않는 반기문 씨가 어찌 가겠는가. 저는 일리가 있네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경선 치를 거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모셔오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대선 경선은 실제로 이렇게 허상처럼 예. 뜬구름처럼 떠 있는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경선은요. 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 예. 그럼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기 어려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달라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굉장히 달라요. 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으로 한다면 예.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핵심 지지 코어층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느 정당에 가서 경선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출마 자체가 아직도 반반이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생각. 예. 예언. 월간 정청래. 오늘 다 풀으시면 안 돼요, 정청래 의원님. 시간이 얼마 남았죠?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까? 예.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 가지 하시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앞으로 대선까지 4라운드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라운드요? 예. 1라운드는 국회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충돌 이것이 1라운드인데 예. 1라운드는 지났습니다. 예. 2라운드는 곧바로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개헌파와 비개헌파 당장 개헌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대결한다. 지금 2라운드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2라운드군요. 3라운드는 뭡니까? 3라운드는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을 하자.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말자. 제3지대가 될 것이다. 예, 그것이 3라운드. 예. 그리고 이제 4라운드는 예. 본격적인 대선입니다. 지금은 2라운드 한 복판에 있고 곧바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계속 비박
개를 중심으로 한 개혁 보수 신당과의 예. 연대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3라운드로 이제 되는데 지금은 개헌을 당장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예. 깃발용으로 2라운드에 복판에 있고 3라운드, 4라운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아하. 정청래는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빅텐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야권 안에서 시끌시끌 잡음이 좀 들리긴 해요. 네. 예. 우선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 기사를 봤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겠다. 친문과는 손 못 잡는다라고 어제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호남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말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호남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 호남 민심은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예.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말했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30명에서 40명가량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10여 명이 손학규 전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다라는 설, 그 정도가 아니라 3, 40명과 얘기해봐도 똑같은 방향의 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의 대선 룰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선 룰 규칙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죠. 정유라처럼. 아이고 그렇게. 근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사실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많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헌 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왕적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게 누구 발언입니까? 네? 박지원 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지원 대표 발언이죠. 그리고 2달 후에 예. 개헌하자. 김모 이분들이 예. 왜 나가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시쳇말로 뻥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뭐 의견과 주장들이 우죽순으로 나오는데 예. 저는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당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분이 안 계시니까 반론을 못하는 자,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예. 이화에 대해 어떻게 합격했죠? 부정 입학했다고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속속. 들어가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10명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 뉴스가 홍수로 쏟아지는데 맞아요. 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을 확인했는데 예. 내가 왜 나가냐. 오른팔 왼팔조차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일 없다. 나갈 일 없다. 오른팔 왼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 출신. 누굽니까? 그럼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네, 거기까지.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누구예요? 네. 강훈식 의원? 강모. 강모. 김모. 김병욱 의원? 네.